이제 정말 바닥을 다 다지고 진짜 반등을 보여주는 걸까요? 전날에 이어서 어제장에서도 우리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1%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2,44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2%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672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금투세 폐지 이슈라던가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부각이 나타나면서 일단 연일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도 8거래일 만에 코스닥에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 나와졌고요. 계엄령 이후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일주일도 안 돼서 2조 원이 넘는 매수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이 양시장을 가장 강하게 사들이는 쪽은 여전히 어제장에서도 기관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현재 PBR만 놓고 봤을 때는 0.8배를 기록하면서 저점 인식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사들인 종목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이 연일 네이버, 코스피 안에서는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어제 한미반도체가 매수 흐름이 가장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이 많은 가운데 어제 정치 테마주 안에서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뿐만 아니라 산업까지도 그 파이가 확정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고 또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여당에서는 오세훈 관련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많은 종목들이 거래 중지나 혹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개의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제 또 민주당에서 두 번째 탄핵 발의 확정을 지으면서 14일에 본격적인 표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오세훈 시장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은 진양화학이나 KD와 같은 종목 상한가에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정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조기 대선 기대감과 함께 정책 경쟁 강화 전망을 이끌어지면서 이 저출산이나 일자리 혹은 교육 관련주들도 어제장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저출산 관련해서는 4개 상한가가 어제장에서 나왔었고요. 일자리 관련해선 5개 상한가, 그리고 교육주들도 2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저점에서 주가가 이어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지속성을 띨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좀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해당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정치 테마주 외 종목들도 오름폭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개별 이슈들과 함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로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지 혹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도 괜찮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일단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연일 지금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구글 쪽에서 내놓았던 양자 컴퓨팅 칩셋과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덕분에 KCS나 엑스게이트 어제 시장 안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 또 이 양자 퀀텀 컴퓨팅 기술의 초전도체가 핵심 기술이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어제 CCS도 함께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는 그나마 시장이 눌릴 때도 나름의 수급 현황이 나왔었던 섹터 중에 하나죠. 이 오픈 AI 소라 출시 이후에 트래픽이 아예 마비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쪽으로도 여전히 강한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머스크의 X도 생성형 AI인 오로라를 출시하겠다라고 9일 발표를 했었는데 일주일 안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서 다음 주 안으로 또 오로라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보다도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 모멘텀은 시장 안에서 살아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우주청이 내년에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는 그래도 20% 넘게 조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덕분에 관련주들 10% 넘는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함께 어제 창투사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 나오면서 두 종목이 상한가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로 여러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지속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쪽이죠. 일단 본격적으로 정권 교체 시기 때까지도 대권 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사실 이 두 종목은 모두 정치 테마와도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해당 테마 안에서의 움직임도 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이슈와 묶이면서 시간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안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픈 AI 소라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제 AI가 무작위로 동영상을 만들어낸 시대가 오다 보니까 또 딥페이크와 관련된 우려감도 동시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랜티넷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어제 장중에서도 이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오늘 해당 섹터 안에서의 추가 상승이 나올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GTX 테마들의 상한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GTX-A가 28일 본격적으로 개통이 되는데 파주에서 서울까지 기존에 90분 정도 소요됐던 시간이 이제 20분이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28일까지 아직 시간 좀 남아있기는 한데 추가적인 테마에서의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그널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들이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주목을 해봐야겠죠. 일단 4분기 중국 주간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에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저가형 모델이 내년 상반기면은 출시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오늘장에서도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400달러를 훌쩍 넘겨서면서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전망 목표 주가들을 모두 웃도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도이치뱅크에서도 미국 자동차 기업 안에서 현재 테슬라만 매력적이다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여가도 좋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겨주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와 관련된 섹터들 국내장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배터리나 카메라 쪽 그리고 자율주행 쪽 볼 수가 있겠죠. 어제 국내 증권가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서 집중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셀 3사 아직까지는 주가에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배터리의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한국의 점유율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의 강한 주가 상승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배터리 3사의 주가까지 같이 견인해 줄 수 있을지 오늘장 안에서의 변동성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인플레 지표도 발표가 됐죠.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는 0.3% 오름폭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두 달 연속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단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 금리 인하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미국 시장 안에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훈풍을 우리가 같이 함께 받아갈 수 있을지 일단 미국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도 같이 집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강한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2%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1.7%가량 오르면서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82% 상승하면서 6,100선에 다시금 또 다가서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강세를 보인 건 밑에 확인하실 수 있듯이 빅테크의 강세가 두드러진 수요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3%대 반등으로 돌아왔고요. 알파벳 5%대, 테슬라는 6%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국제 유가와 금값도 각각의 이슈를 통해서 각각 2.48%, 1.4%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가장 주목한 건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되겠죠.
있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수치, 근원 수치 모두 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죠. 헤드라인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2.7%가 10월에 기록했던 2.6%보다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 월가에서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에 안도를 하면서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굉장히 높여 나갔습니다. 패드워치에는 지금 94.7%의 가능성이라고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12월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다. 다만 그 이후 1월은 좀 동결로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시장이 아닌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번스타인이 내년에 비트코인 20만 달러를 전망한다. 펀드스트렛은 25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수요일장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트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초록색을 띤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만 그 초록색이 강하게 들어온 곳은 바로 빅테크 M7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소폭 내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까지 모두 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 있었던 빅테크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빅테크 애플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M7 중 밤사이에 하락을 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더 인포메이션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이 브로드컴과 AI 칩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2026년이면 양산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아이폰에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단은 장 초반 상승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와 알파벳 클래스 각각 3%대, 5%대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 이슈에서 좀 벗어나면서 반등 흐름으로 돌아왔고요. 알파벳은 윌로우 출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미나이 2.0 AI 모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게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알파벳은 원래부터 혁신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었고 그것들을 고려할 때 현재 저평가돼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이목을 밤사이에 굉장히 크게 끌었던 것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6% 가까운 급등세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 관련된 여러 이슈들, 여러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 이후 테슬라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보험사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S&P 500의 11개 섹터 등락률을 보면요. 지금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크게 하락해 있다. 0.86% 하락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슈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 상원이 건강보험사가 약국 사업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유하고 있을 경우 3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법안이 등장하면서 관련주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죠. 헬스케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5.6% 하락했고요. CVS 헬스케어도 6%대, 그리고 시그나도 5%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관련주의 추이 또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까지 봤던 건 과거가 됐죠. 앞으로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될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노트북 출하량과 4분기 예상치가 양호하다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하는 월가 증권사가 있었고요. 알파벳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윌로우를 두고 오류율을 개선하면서도 엄청난 속도의 컴퓨팅 기술을 선보였다.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골드만삭스가 긍정적인 의견 제시하긴 했습니다. 보시면 목표 주가를 기존 250달러에서 345달러로 높이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 345달러라는 목표 주가, 현재 주가 대비는 좀 낮은 수준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월가 증권사들이 또 어떤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브로드컴, 애플과 함께 AI 칩을 개발 중이면서 밤사이에 6%대 상승 기록했는데요. 현지 시간 1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번스타인은 장기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웃퍼폼을 예상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도체 관련주죠. 4%대 상승률 밤사이에 기록했는데요. 마이크론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웰스파고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 HBM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투고 있는 분야죠. 과연 국내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램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4.45% 상승했는데요. TD 코엔이 메모리 칩 수요 증가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현금 창출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 최선호주로 꼽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6가지 종목 주시를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025년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상승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톰 리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의 입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이런 경우 과거의 사례 5번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3년째는 하반기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게 톰리의 통계이자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내년 중순까지 S&P 500 지수가 7,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는 보지만 그 이후 중순 이후에 연말까지 다시 6,600 수준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연간 상승률은 약 9.4%에 그치면서 2023년, 2024년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톰리 2023년과 2024년에는 잘 들어맞는 예측을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 예측마저 들어맞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널입니다. 국내 증시 아직까지는 정치 혼란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연속 상승을 했죠. 만약에 이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그동안 충격이 컸던 업종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뉴욕 증시와 연결을 해본다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밤사이 강하긴 했지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또 HBM 시장 점유율이 늘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 어디로 향할지 당분간 단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구글, 퀀텀 칩에 이어서 AI 모델까지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어제 퀀텀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여기에 AI 관련주까지 투자 심리가 다시금 살아날지 지켜보시죠. 테슬라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일단 어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대형주는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오늘 반등 나올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계속해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